네,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안보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관한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뭐 CNN 보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 오는 그런 이제 재인용하는 기사들을 보면 김영철의 서한을 보고 이렇게 방북 취소가 급하게 결정이 됐고 취소를 결정할 만큼 적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폼페이오의 방북을 즈음해서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상당 부분 있기를 기대했고 그러면 남북 회담에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꼬이고 있는데 그 꼬임의 정도가 우리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좀 심각하다.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보실장께서 수시로 백악관의 그 안보부 장관하고 통화도 하시고 뭐 이런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주 통화는 하십니까? 네,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된 이후에 통화하신 일이 있습니까? 바로 직후에 통화했고요. 예. 또 곧 통화 예정입니다. 예. 거기서 그분이 이 김영철의 이 서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던가요? 제가 통화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싱가포르에서 북미 양국 정상이 네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미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또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네 번째 유해 발굴입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균형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그 합의를 이루어 나가느냐에 관한 그러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그동안 뭐 수십 년간 적대 그렇습니다. 관계에 있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불신이 크니까 네,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남북 문제도 분명히 개선돼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 이런 북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동향을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책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김광두 교수님 아시죠? 네, 잘 압니다. 예, 잘 아시고 이분이 지금 뭐 역할을 좀 맡고 계시죠? 이번 정부에. 네, 최근에 월간 중앙과 그 인터뷰한 내용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예, 예, 제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쭉 봤는데 김광두 의원이 월간 중앙에 이렇게 8월 22일 날 굉장히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고요. 또 진념 장관, 또 윤지견 장관 전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다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분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인터뷰들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념 장관이 연말에도 경제 힘든데 잘 되고 있다 용비 어천가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윤중현 장관 이 나라가 자기들만의 나라인가 이대로 가면 모든 게 속절없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간중앙의 김광두 교수가 소득성장 글로벌 경쟁에선 독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지금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실 때 제가 그때 당직을 맡고 있어가지고 저도 전도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이 현장에서 집행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부작용이 커요. 가장 큰 것이 사실은 급격한 인상률입니다. 공약을 지키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금 70년 동안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인상률이 생겨버렸고 이 인상률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저임금 이거를 이거 보전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전 세계 유례 없는 3조 원을 지금 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또 10.9% 다시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만 국한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다른 데 영향을 미치도록 법제화가 무려 20여 개 법에서 최저임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도 양극화가 해소돼야 된다는 점에서 100% 동의하고, 실장님께서 쓰신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도 제가 2번이나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지금은 시장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질러진 일, 이제는 뭔가 이 부분을 수습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비서실장께 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회에서 어렵게 특수활동비가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폐지가 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124억,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106억, 이렇게 지금 특수활동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약 결산 내역을 보면 약 180억 가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비서실장에게 여쭙겠습니다. 비서실과 안보실에서 급여성으로 매달 정액으로 현금으로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특활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요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활동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특활비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비를 해서 적어도 원래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게 되어 있는데, 영수증 없이 쓰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이 부분에 관해서 결제를 맡고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에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 기재부 장관이 3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예결산위원회에서 불급한 특활비는 폐지하겠다. 그리고 꼭 그 용도에 맞지 않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수증을 첨부하고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비서실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온 국민들이 특활비에 불급한 정부의 특활비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 또 운영을 뒤더라도 굉장히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놔야 된다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 예, 우리 김 의원님 그 우려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소득주 성장이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ILO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뭐 아까 앞에 우리 다른 의원님 지적해 주셨지만은 이 임금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소비를 늘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국제기구들이 다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안 될 거라 하는 의견에는 저는 좀 이론이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제가 이걸 꼭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중현 전 부총리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를 생각하면 저는 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진다라는 그 단정적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내부의 많은 대통령님의 이제 특별한 지시와 또 저희들 업무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특별활동비를 당시에 34%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YS 정부 때 책정했던 수준으로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삭감을 했고요. 청와대 업무 특성상 이 국가 안전, 외교 안보, 더군다나 요즘에 대통령님의 외교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준까지 삭감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투명성입니다. 내부, 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5개, 6개 이 단계를 거쳐서 통제 수단을 두고 있고요. 이 업무 추진비만큼 또는 그 이상 투명한 회계 절차를 감사원의 회계관리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출규리서 작성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저희가 지금 그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바로 이렇게 공개드리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우리 의원님께 한번 따로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중에 이 대통령 기록물이 풀려서 그때 이제 보게 되면 얼마나 저희가 이걸 원칙을 세워서 여러 단계로 좀 관리를 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욱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